좀 어떠셨어요? 재밌게 듣고 계시나요? 네. 네. 사실 거의 모든 이제 섹션마다 2시간씩 하시잖아요. 2시간 동안에 거의 세미나 개념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라서 다른 강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이 2시간 동안에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다른 강사님들 포함 저도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집중하셔서 2시간 금방 지나갈 수 있게끔 해서 좀 같이 소통하면서 이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려도 될까요?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 선생님 식사하고 오셨죠?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우니까 좀 피부가 건조해질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좀 줄일게요. 네. 너무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 2시간 앉아 계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마케팅을 좀 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1시간 정도 지나면 딱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질문을 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딱 한 번씩 지목을 할 거거든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같이 대화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랑 같이 재미있게 2시간 이렇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창업한 지는 한 10년 차? 우리 선생님은 20년 가까이 되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오프라인 베이스로 매장을 운영을 한 건 아니고요. 온라인 거의 초기.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온라인 쪽으로는 관심 많으시죠? 네, 많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언제 이후로요? 코로나 이후로. 네. 온라인 없이는요, 온라인에서 무언가 우리 선생님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지금은 노출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계신 거 알고는 계시죠? 네, 그래서 온라인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고 특히나 마케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창업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제품도 만들어서 팔기도 해보고 B2C, 현재는 B2B만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B2B, 그럼 잠깐 질문해 볼까요? 선생님 B2B가 뭘까요? 회사끼리. 회사끼리.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요 고객을 상대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한 6년차 7년차 정도 되니까 저한테 맞지 않더라고요. B2C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맞는 그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1대1로 고객한테 팔고 제가 제품을 이만큼 창고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고객한테 직접 하는 게 너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대표의 성향이 그러다가 B2B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타깃이 처음에는 일반 고객들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이 제품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팔아줄 업체를 찾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사업이 변화를 하면서 과거에도 그렇고 B2C에서도 그렇고 B2B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창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의 후반부 때 느꼈던 한 가지. 마케팅이 다구나. 마케팅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참 힘든 시간은 좀 덜 보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제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정부 지원 사업 알고 계시죠? 이것 또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죠? 저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업화 자금만 한 3억 5천 정도 받았어요. 근데 저는 3억 5천 정도 많이 받은 축에도 못 깁니다. 요새는 우리 선생님들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줘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저는 초반에 800만 원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1세대 정부 지원 사업의 1세대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정부 지원 사업들이 생겼죠. 어쩌다 갑자기 정부 지원 사업 얘기가 꺼냈지? 네.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 뵙게 되죠. 네. 만나면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제품이 별론데 마케팅을 잘하니 팔리네. 네. 혹은 제품은 진짜 좋은데 이걸 세상에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네.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시고요. 3년 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어떠한 이제 저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교육을 받고 멘토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의 경험도 주변에서 받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멘토링을 해드리는데 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느끼는 거 한 가지. 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좋은 제품들이 이렇게 많구나. 좋은 서비스들이 이렇게 많구나. 정말 맛있게 하는 업체, 맛있게 하는 음식점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뭐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알리지 못해서. 네. 마케팅 때문에 돈을 못 버는구나. 결국에는 마케팅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케팅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 선생님들을 꾸준히 만나 뵈면서 마케팅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떠들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마케팅이 뭘까요? 홍보. 네, 마케팅이 홍보죠. 네, 홍보는 한자인가요? 마케팅은 영어인가요? 네, 같은 의미죠. 또 마케팅 하면은 마케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그런가? 네. 우리 편하게 해요, 편하게. 네. 네, 우리 선생님, 마케팅이 뭘까요? 네. 잘 팔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단. 잘 팔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단. 맞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자, 또 예로 그러면 마케팅을 하고 있는 활동,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앞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어쩔 수 없어. TV에서 뭐가 나오죠? 광고라는 게 나오죠. 자, 광고도 마케팅입니다. 그죠? 자, 광고는 뭐를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죠. 네. 자, 광고 얘기 잠깐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3년 전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마주치는 광고의 양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 모바일로도 보고 SNS도 하시고 뭐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버스 정류장 앞에 광고도 보시고 정말 많은 광고를 접하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접하는 광고의 수는 230개. 아, 그게 3년 전이에요. 코로나 때쯤. 근데 지금은요, 광고를 더 많이 접하시고 있죠. 왜요? 더 많이 보시잖아요, 핸드폰. 그죠? 우리 거의 핸드폰 노예죠. 네. 틈을 안 주죠. 우리가 쉴 틈을 안 주죠. 계속 핸드폰 보시잖아요. 정말 많은 그 광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광고에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광고의 수는 몇 개나 될까요? 그때 당시에 230개 중에 0.3개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 말은 한 개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어제 하루 동안에 기억나는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너무 많으면 이걸 이제 포화 시장이라고 하죠. 너무 많으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광고라는 건 지나가다가 간판을 본다거나 혹은 TV를 보면서 노출되는 CF 요 정도만 광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뭐 신제품 나오면 아, 삼성에서 무슨 뭐 세탁기를 만들었대. 야, 그거. 근데 지금은요, 광고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중요하대.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에서 제가 미리 답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 광고는요, 노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광고를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시면서 하실 거잖아요. 무언가 알리실 거잖아요. 자, 노출이라고 이걸 표현을 하거든요. 노출을 한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0.3개 기억한다니까요. 광고의 목적은요, 노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돈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간판을 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간판을 걸었을 때 그 사람이 요거를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 노출을 누군가에게 시켰겠죠. 네, 타겟한테 노출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이 기억하게 해야 돼요. 그게 광고의 목적입니다. 근데 현재는요 0.3개보다 훨씬 떨어졌겠죠? 한 0.1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100개 노출을 하면 한 개 기억할까 말까? 네, 0.1개도 아니죠.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억하게 할 것인가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좀 많이 놓치시고 계시는 게 뭐냐면 광고를 할 때 블로그를 해야 되나? 혹은 뭐 SNS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오프라인에서 매장 하실 때 오프라인에서 매장 하셨던 선생님 네, 지금 어떤 거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당구장 하셨을 때 우리 선생님 당구장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13년 전은 지금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대회를 네,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못 받았어요.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네. 아, 그러면 광고를 나름 그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실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좋습니다. 나름 하신 거예요, 선생님. 그죠? 결국 실패는 하셨지만 또 이제 오프라인 매장 하셨던 우리 선생님 음식점. 음식점 하셨어요. 자, 음식점 광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한 보름 정도 이벤트. 이벤트, 현수막. 현수막 이벤트. 네. 자, 현수막은 어떠한 요소예요? 이것도 그냥 노출의 요소죠. 간판과 같은 보이는 거죠. 자, 현수막을 했을 때 효과가 어땠나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네, 아, 네. 그러면 현수막의 위치가 너무 좋았나? 역 아니면 앞에. 역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노출을 했습니다. 아, 이게 오프라인에선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노출한다. 자, 뭐가 올라가나요?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대문짝에 딱 붙인다. 어때요? 광고료가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 네이버 메인 화면에 광고 딱 띄우는데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자, 1,000만 원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이 매일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을까? 자, 노출 대비 제가 하루에 1,000만 원을 썼을 때 내가 3,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럴까요? 저라면 1,000만 원 쓰면 3,000만 원 그 전환이 일어나요라고 누군가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빚을 내서라도 안 할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노출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오프라인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그죠? 혹은 그곳에서 뭔가 누군가가 머무는 시간이 많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은 라면집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야지 저기 해남 땅끝에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되는 채널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으로 갔을 때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은 노출도 어려워요. 노출하려면 돈도 많이 듭니다. 또 두 번째 계속 이야기했던 전환을 어떻게 시켜야 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도 좀 감을 잡으셨나요? 제가 이 말 저 말 좀 두서없이 했는데, 자, 마케팅은요, 광고는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노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노출은요 그냥 기본이에요. 네, 돈이 있으면요 많이 노출시키시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자본금이 없다고 노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오프라인은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을 내려면 뭐를 많이 줘야 돼요? 권리금도 많이 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비싸죠. 근데 온라인은요? 우리 선생님이 블로그를 잘 활용을 하시면 블로그 한다고 선생님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아니죠. SNS 한다고 선생님한테 돈 달라고 하나요? 아니죠. 네, 무료로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잘만 하면 노출이 돼서 네, 무자본으로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기회의 땅이다. 기회의 어떤 채널이다. 기회의 어떤 곳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집중하셔야 될 건 뭐냐면 노출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억하게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요? 전환의 영역이에요. 전환. 자,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SNS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팔로우를 했어요. 네, 팔로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관심 없는 어떤 콘텐츠를 막 올렸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계속 SNS를 이렇게 보다가 제 그 콘텐츠에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선생님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를 제가 올렸어요. 그러면요, 기억하죠. 기억하고 무언가 다른 액션을 취하죠.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저랑 2시간 동안 해볼 거예요. 어떤가요? 조금 지금 선생님들 감이 오셨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 마케팅 홍보라고 하는 건 제가 우선 단순하게 노출 말고 노출의 영역에서 블로그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온라인상에 노출하는 거, 혹은 오프라인상에 오프라인 매장 하실 거면 스마트 플레이스 잘 하시면 되거든요. 네, 스마트 플레이스가 강력합니다. 네, 스마트 플레이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거를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네, 3개월 뒤에 로직이 바뀌기 때문에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는요. 그런 노출하는 방법의 영역은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그냥 유튜브 보고 공부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잖아요. 이때 선생님들한테 뭐를 드려야 되냐면 그런 노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채널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채널을 하건 우리 선생님들 다 채널 하는 거 다르실 거거든요. 오프라인 하실 분들은 플레이스 하셔야 되고 온라인 하실 분들은 뭐 SNS나 이런 것들 같이 하셔야 되고 특히나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판다라고 했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상세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노출이 돼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많은 상품이 있는데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최소한 10명이 들어오면 내가 3명은 사게끔 하는 어떠한 상세 페이지로 이제 선생님 그 고객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핵심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고 갈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는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할 거고 요 한 가지는 그냥 딱 한 가지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거에 다 적용 가능한 내용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케팅 원론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베이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해요. 요것만 안다면요, 선생님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때부터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선생님 사업에 맞게, 우리 선생님 채널에 맞게 잘 예쁘게 만들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좀 기대되시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이렇게 서두가 길어. 네, 우리 선생님들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막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 드린 거 3일 뒤에 기억할까요? 네. 선생님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막 들어요. 그러면요, 한 10% 정도 기억에 남고 나머지 90%는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그 사람한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 지금 저한테만 집중하시나요? 물론 제가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시는데 계속 딴 생각도 막 하시죠? 네.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뭐가 막 걸려. 아, 이따가 얘를 4시에 픽업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선생님 뇌가, 선생님 눈이 모든 오감이 저한테 딱 집중을 해서 그 내용을 딱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오랫도록 기억하게 만들어요. 마케팅의 전환에 있어서 특히 상세 페이지에서 저는 질문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요거를, 요 원리를 알았더니 어디까지 적용을 했냐면 정부지원사업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까지 적용을 해요. 심사위원들 5명한테 저는 처음부터 질문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하나요? 그 전에 다른 사업계획서를 보고 계속 이 사람의 다 그 전에 사업계획서가 잔상이 있죠. 그 상태에서 빨리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이 15분 안에 내 말에 A부터 Z까지 다 듣게 하지? 질문하기가 제일 효과가 크더라고요. 질문을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 질문에 육성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머리로는 대답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선생님들 홈쇼핑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홈쇼핑 딱 보시는데 다 보시죠? 네, 홈쇼핑을 딱 보는데 거의 첫 멘트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쇼호스트가 우리 어머니 지금 겨울철 되니까 속 건조가 너무 심해서 여기 건조한 거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죠? 하면서 선생님이 이름을 대진 않지만 마치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저희 엄마는 육성으로 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나이 먹으니까. 저희 엄마는 육성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요거를 들은, 자, 요 상품이 내가 타깃이다. 그러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네,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요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더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아, 제가 이 5가지로 나눴는데 사실 요거는 5주차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2시간 동안에 가져갈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 다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날라갑니다. 이게 선생님한테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 한 가지 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시켜야 돼. 자, 이게 인지의 영역이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 쏙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하는 우리 매장이 저 사람 기억에 딱 남을까?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우리 상품을 딱 봤는데 구매하기 버튼을 누를까? 구매하기 버튼을 안 누르면 선생님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죠?
홈쇼핑 방송으로 했는데 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어서 간판 빵빵하게 때렸는데 매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인지시킬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소상공인 선생님들한테 재미있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첫째 딸이 저에게 아주 좋은 사례를 제공을 해줬어요. 이거를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자, 저는 뱃속에 있을 때 10년 전에 이제 회사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되나 그 갈림길에서 얘가 이제 딱 태어나고 나서 다시 회사로 복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키우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 당시에 주변에 창업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도 자신 있게 네, 아예 안 되면 뭐 어때? 뭐 남편이 있는데 사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은 했어요. 그게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래서 올해 11년 차고 저희 딸은 11살이 됐습니다. 네. 저희 딸이요 작년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네, 병원에서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네, 저랑 몸무게가 똑같아요. 11살, 네, 작년에 3학년 때 저랑 똑같았어요, 몸무게가. 네, 얘는요, 성격이 너무 태평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를 또 좋아합니다. 네, 먹는 거 좋아하면 뭐를 좋아할까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고기가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으면 약간 우울해요. 그 정도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가리지 않고 너무 잘 먹습니다. 선생님, 고기 좋아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야채 안 먹어요. 엄마, 세상에 독약이 있다면 이런 맛일 거야 하면서 야채는 죽었다 깨나도 안 먹습니다. 엄마,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왜 상추에 싸먹는지를 모르겠대요. 절대 이해를 못하는 애예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야채를.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조숙증이 좀 걱정이 된다. 아이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저녁까지 열심히 먹은 이 배를 이제 좀 클렌즈를 해줘야겠다 해서 아침에 야채 주스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CCA 주스라고 들어보셨나요? ABC 주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맛있게 막 사과, 당근, 달달한 거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줬어요. 줬는데 얘가 먹을까요? 절대 안 먹죠. 울더라고요. 네. 뭐 학교 안 간다고 떼 부리고 막. 근데 제가 그때 얘한테 요 야채 주스를 먹일 때 그냥 억지로 이렇게 먹였을까요? 아니요. 나름대로 설득을 했겠죠. 네. 저희 딸 이름이 라이예요. 라이야, 야채 주스를 먹으면 너의 혈관이 어쩌고 저쩌고 너의 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효과를 그리고 장점을 막 얘한테 어필했어요. 자, 10살인 그때 당시 10살인 저희 딸이 이해했을까요? 안 들어오죠. 어쩌라고 해요. 표정이. 그래서 알긴 알겠는데 안 먹어. 자, 제가 설득을 못한 거죠. 나름대로 저는 얘를 설득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한 일주일 하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등짝도 때려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네, 너 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왜냐면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네. 근데 안 먹혀요. 엄마 밥 안 먹어 차라리. 이러고 막 저한테 막 사춘기 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갔다가 이제 포기를 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냥 운동을 시켜야겠다. 이럴 때쯤에 이제 대학교에 이제 마케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강의를 가려고 이제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을 설득하고 있는 사람이 10년째 설득해서 내가 많은 제품을 팔고 있죠? 파는 사람이 그리고 마케팅이란 이런 거야 라고 강의를 하던 사람이 내 뱃속으로나 내 새끼 하나 내가 설득을 못 시켜서 뭐를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은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 저녁에 얘한테 이제 마케팅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야 일로 앉아봐. 너 요즘에 뉴진스 언니 예쁘다고 했지? 얘가 뉴진스 언니들이 되게 예쁘대요. 그 중에서 장원영? 맞나요? 뉴진스의 장원영이 있나요? 물론 헷갈려요. 아이브의 장원영 언니가 예쁘대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아이브 언니 얘기를 했을 땐 제가 귀로 들려왔을까요? 안 들리죠? 라이야 지금 그 언니 볼 때가 아니야. 지금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워야지 했죠. 계속 튕겨냈어요. 그런데 야 장원영 언니가 왜 예뻐?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라이 눈이 어땠을까요?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엄마 장원영 언니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장원영 언니에 대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받아줬어요. 받아주면서 언니에 대해서 막 같이 한 30-40분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막 들뜨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이제 아이브 언니한테 관심을 갖게 됐어. 야
라이야 내년에 우리 아이브 언니 콘서트 하면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얘가 막 환호성을 지르죠. 아 엄마가 드디어 이 언니들 이쁜 줄 알았어. 하면서 막 하다가 야 그런데 우리 라이가 뚱뚱해도 얼굴은 예쁘거든요. 야 근데 엄마가 봤을 땐 이 언니보다 너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얼굴이. 살 좀 빠지면 너가 훨씬 예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까? 라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언니만 날씬한 게 아니라 다 날씬하네? 야 다른 그룹들도 볼까? 다 날씬하네? 야 왜 날씬한 줄 알아? 원래 타고났대요. 아니야. 과거 사진을 몇 개 찾아봤어요. 통통한 언니들이 몇 명 나오더라고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 언니들도 원래 너처럼 통통했는데 이 사람들 연예인 되려면 아침마다 하는 국룰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야채수를 먹는 거야. 뻥이죠? 네. 들어왔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처음에는 머리가 좀 커가지고 아이 엄마 거짓말하지 마 이러더니 야 믿기 싫으면 믿지 마. 근데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얘가 눈동자가 살짝 흔들려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야채수를 갈아왔습니다. 야, 한 입만 먹어봐. 너 이거 먹으면 진짜 빠져. 너 이제 이거 뭐 의무적으로 안 먹어도 되는데 한번 먹어봐. 혹시 알아? 너 노래도 잘 부르잖아. 너 연예인 할 수도 있어. 그랬더니 얘가 한 모금을 먹더라고. 처음 먹었어요 그때. 원래 한 번 우바이토에서 제가 그 뒤로 안 먹였거든요. 먹더니 제가 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엄마 생각보다 먹을만 하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야채 주스인데요. 그 전에는 오바이토를 했습니다. 못 먹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두 번째는요 엄마 생각보다 먹을만 하네요. 자 제품이 바뀌었습니까? 제품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얘 마음이 바뀌었죠. 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 세 번, 네 번 먹더니요 결국엔 한 컵을 다 먹어요. 작년 2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고 나서 5월달, 6월달 3,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얘가 4, 5kg가 빠졌어요. 결국 빠졌어요. 네, 저는 원래 아이들 살 빼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침만 덜 먹였더니 빠지더라고요. 운동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살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앞에 가면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라이 살 빠졌던데 라이 뭐 먹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제가 그 엄마 한 사람한테만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라이가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라이 뭐 먹여요? 라이 뭐 먹여요? 요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얘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왜 말을 할까요? 지가 좋으니까. 네, 효과를 봤으니까 말을 합니다. 야채 주스 좋은 건 다 알지만 얘가 효과를 봤죠. 네, 얘 때문에 여러 명 야채 주스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세요. 라이야 할머니가 살이 쪄서 그런지 무릎이 더 안 좋다. 얘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해요. 어머 할머니 나 살 빠진 거 안 보여?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야채 주스 먹어 살 금방 빠져. 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마케팅 용어로? 맞습니다. 네, 이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바이럴 마케팅. 자, 여기에서 이 야채 주스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자면 뭘까요? 하나, 딱 하나만 뽑아볼게요. 스토리텔링? 아, 제가 말을 너무 재밌게 했나 보다. 스토리텔링 아닙니다. 땡. 자, 뭘까요? 한 가지만. 예쁜 언니. 아? 발상의 전화? 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일부러 제가 고민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3개월 기억할 거 6개월 기억하시거든요. 네. 뭘까요? 공감? 비슷해요. 그 중에 야채 주스 사례에서 한 가지. 누구? 사람이죠. 예쁜? 장원영 언니예요. 정답은 장원영 언니입니다. 자, 장원영 언니가 내가 타겟으로 한, 내가 얘한테, 라이한테 팔아야 되죠, 야채 주스를. 자, 여기 안에는요, 제가 되게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 안에는 시장이 들어있습니다. 시장. 그리고 마케팅이 굉장히 아주 핵심의 마케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 오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요 사례 재미있게 스토리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한 거잖아요. 네.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진짜 리얼 있었던 일입니다. 네. 자, 정말 많은 마케팅의 요소가 있는데 자, 기억 한 가지만 하세요. 뭐냐면 제가 타겟으로 정한 라이가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뭐를 제가 언급했더니 받아들였죠? 아이브 언니, 장원영을 언급했더니 받아들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타겟이 뭐를 좋아하느냐. 네, 중요한 말이 나왔어. 타겟이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을 여느냐. 자,
우리 선생님들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죠. 우리 선생님들한테. 네. 우리 선생님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말에는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랑 저랑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태어나신 곳. 우리 선생님 맞아요. 우리 선생님. 저요? 네. 고향이 어디세요? 목포. 아 목포 저희 이제 시댁 쪽이 목포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저랑 목포 이야기를 한 10분 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친해지기에 한 하루 걸릴 거예요. 10분이면 친해집니다. 그죠? 목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생님과 나한테 어떤 거예요? 불일까요? 호일까요? 호예요. 네, 고향 싫은 사람 있나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고향이라고 하면 좋아요. 그죠? 자, 우리 선생님을 설득할 때 그리고 내 제품을 설명을 할 때요. 일단 중요한 게 내가 타겟으로 잡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나이처럼. 네.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잖아요. 선생님이랑 저랑 내가 선생님이랑 좀 친해져야 돼. 빠른 시간 안에. 그러면 그냥 둘이 대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친해질까요? 아니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 불편하게 제가 선생님한테 막 토론하자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각 잡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어떻게든 뭐를 하려고 그래요? 공통사를 찾으려고 그러죠. 자, 그 공통사를 딱 찾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능적으로 누군가 친해질 때 계속 특히나 우리 소개팅 할 때 소개팅 해보셨죠 선생님? 소개팅 할 때 뭐를 하려고 하세요? 상대방이랑 나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뭐를 좋아하는지 계속 물어보죠. 그래야지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죠. 네, 우리는요 마케팅 딱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어렵다. 이거 도대체 내 분야도 아닌데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소상공인 선생님들이시죠. 네, 저도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들은요 마케팅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케팅은 사실은 가장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널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마케팅은 사실 본능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리예요. 내가 지구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살죠. 관계를 하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관계를 하고 살 때 나 혼자 그냥 잘났다고 사나요? 이 사람을 설득하기도 해야 되고 그죠? 무언가 요구를 하기도 해야 되고 하죠. 특히 우리 지금 가정이 계신 선생님들 많죠. 저는 초반에 결혼했을 때 남편이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완전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케팅을 알면 알수록 저는 뭐에 플러스가 많이 됐냐면 사업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지만 남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사람을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절대 저 뒤집어 놓지 않은 저 양말을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뒤집어 놓는 공감되시나요? 너무 열받죠? 아, 진짜 너무 열받아. 네. 절대 안 뒤집어 놓는데 어떤 말을 했을 때 좀 바뀌나? 네. 뭐를 하면 될까요? 저녁에 쓰레기를 버려야 돼. 근데 너무 추워. 저 사람 절대 안 나갈 것 같아. 지금 저기 소파에 누워서 아이패드 보고 있어. 근데 나는 절대 못 나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오늘따라 얼굴에서 빛이 나네? 네. 그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근데 안 나오죠. 우리는 안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이것도 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멘트를 날리느냐.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평상시엔 절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꿀까, 마음을 움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만 좀 많이 해보시잖아요. 집중을 좀 하셔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업에 그 방향이 좀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약간 감은 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뭔가 제가 이론적으로 딱딱하게 나가기에는 우리 이 2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죠?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좀 기억하실 수 있게끔 스토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배달의 민족. 우리 선생님들 배달의 민족 어플 쓰고 계시죠? 네, 배달 민족 어플 요거 모르신 선생님 있으신가요? 없죠? 자, 우리 배달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서비스는 이건가요? 저는 요새 좀 쿠팡이긴 하긴 합니다. 네, 그죠? 625도 있고 얘도 있고 많죠. 근데
그래도 배달 어플 하면은 여기 이 배달의 민족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죠, 선생님? 네. 자, 배달의 민족은요. 과거에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고 마케팅으로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파급력 있게 성장을 했고 가장 잘했고 현재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회사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무언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 원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김봉진 대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네. 저는 스타트업에 있을 때 디자인진흥원에서 이 20명 이렇게 요 정도 풀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전에 이 김봉진 대표가 와서 세미나를 해줬어요. 2시간 동안. 그때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제가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네, 달그닥달 그 많고 많은 광고 중에 우리가 지금 10년도 넘은 이 광고를 기억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 광고 기억하지를 못해요. 근데 몇 개 기억나는 광고 있죠. 뭐 있어요? 딱 광고하면 옛날 광고. 전 처음에 되게 충격 먹었던 광고가 하리수 광고였거든요. 빨간 립스틱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전 너무 궁금했어요. 저분이 여자야 남자야? 저 이랬거든요. 그리고 TTL 광고. 그죠? 그런 거 몇 가지 막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기억에 남아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질문하죠. 네, 질문하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저희 아빠 뭐라고 할까요? 어떤 민족이긴 우리는 한민족이지 막 하면서 대답하시겠죠? 그러면서 기억 딱 할 겁니다. 저희 남편은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은 2002년 월드컵 때 8강한 민족이지 4강한 민족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질문하기가 또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맨 처음에 그럼 요거 이제 조금 뒤로 하고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나서 사실은 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을 했냐면 누구한테 팔지부터 생각을 했어요. 누구한테 팔지. 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매장 열고 혹은 매장 열기 전에 뭐를 만들어서 팔지? 그럼 매장을 열어야겠다. 매장 열고 모든 걸 세팅을 다 해놓고 나서 초반에 사람이 좀 오는 것 같더니 사람이 뚝 끊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를 해요?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지? 를 고민합니다. 보통은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케팅 홍보라고 하는 그 영역의 순서를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고 나서 마지막에 해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케팅과 홍보 그 영역은요. 가장 먼저 영순위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플이 개발됐을 때 우리는 이게 첫 어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런 거 있어. 이게 너무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요 배달민족 어플이 나왔을 당시에 더 잘 개발된 어플이 16개가 있었습니다. 네. 이미 김봉진 대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서비스 포화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예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 그 누구도 마케팅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마케팅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네? 내가 하면 1등 하겠다. 처음부터 1등할 생각으로 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김봉진 대표는 원래 어디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네이버 출신입니다. 네이버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네이버 대기업에서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간접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가장 처음에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어플 너네 일단 개발해 하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누구한테 팔까를 정하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팔까. 네. 우리는 그 생각을 처음부터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 개발해놓고 채널 입점해놓고 제품 개발해놓고 오프라인 매장 해놓고 그리고 그냥 와서 먹었으면 좋겠어. 와서 샀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사겠지.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김봉진 대표는 누구한테 팔지를 먼저 정했대요. 자, 그때 당시에 지금은 가정집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지만 그때 당시 10년 전에는 가정집에서 여전히 우리 선생님들 냉장고 옆에 보면은 쿠폰북이 다 꽂혀져 있던 시대였어요. 길거리 가면 전단지가 되게 많았던 시대였어요. 다 막 우리 잘났다고 광고 엄청 했던 시대에 그러면 타깃이 누구였을까요? 타깃. 가정집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타깃. 선생님. 네.
누구한테 팔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요거를 당황스러우신가요? 난감하셨어. 짜장면 시켜 먹는 사람? 짜장면 시켜 먹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짜장면 시켜 먹는 사람. 직장인? 직장에서.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20대 혼밥족. 또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10년 전에 많지 않았어요. 지금 많아요. 네. 누구였을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집에서는 이 배달 음식에 대한 그 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잘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배달 음식은요 외부에서 더 많이 시켜 먹었어요. 자, 외부에서 어디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우리 직장 생활 경험해보신 선생님들 아시지만 점심에 굳이 배달 시켜 먹나요? 점심엔요 구내 식당도 있고요. 나가면 열려있는 그리고 런치 세트, 런치 할인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 아닌데 그러면 점심에 그럼 안 시켜 먹으면 언제 시켜 먹을까요? 야근할 때 시켜 먹습니다. 왜요? 일단 밖에 문이 많이 닫죠. 그리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켜 먹고 퇴근을 하려고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모든 회사라고 해서 야근을 다 하나요? 아니요. 막 성장해야 되는 회사가 더 바쁘겠죠. 공무원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야근할까요? 아니요. 6시 되면 딱 집에 가시죠. 그래서 막 성장해야 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판교! 맞습니다. 판교 성남 분당 근처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타깃이었어요. 자, 좁혀졌죠? 많이. 직장인들이 타깃인데, 자, 우리가 지금 한 회사의 팀이에요. 팀인데, 우리가 이제 한 7시가 됐습니다. 배가 고파요. 자, 배달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차장님, 자, 딱 보니까 저기 부장님 계시다. 부장님이 여기 저희한테 시켜! 배달 음식 시켜! 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 시킬까요? 막내! 좋습니다. 우리 막내 딱 여기 선생님 같은데? 그죠? 자, 우리 선생님이 시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뭐를 하나요? 자, 주세요. 메뉴 주세요. 하고 선생님이 딱 배달 음식을 결제를 하죠. 자, 음식을 시킬 때 시키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까요? 보통? 부장님이 그럼 뭐 시켜요? 너 맘대로 시켜 하시겠죠? 자, 그러면 배달을 실질적으로 시키는 사람은 막내예요. 자, 직장인인데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긴 이용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결제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타깃이에요. 자, 우리 또 여기서 잠깐 넘어가서 우리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우리 선생님 그러면 우리 선생님 사랑하는 남편분의 화장품을 사실 때 남편분의 화장품이에요? 그럼 남편분이 직접 마트에 가서 사시나요? 선생님이 사주시나요? 선생님이 사주시죠. 네. 자, 타깃은요 선생님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타깃은 쓰는 사람이 타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타깃이에요. 네.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요거 너무 기본인데 요거를 모르세요. 남자 화장품은요 남자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남자 화장품은 그거를 사줄 여자친구나 그걸 사줄 네, 사랑하는 아내분이 타깃이에요. 자, 우리 고깃집이다. 자, 돼지갈비집의 타깃은 누구일까요? 돼지갈비집. 가족 단위죠. 보통. 돼지갈비집의 타깃은 엄마예요. 네, 아빠가 아니라 엄마예요. 부속고깃집. 남자들이죠. 네, 우리 가족 단위로 이제 같이 있는데 부속고기 먹으러 가나요? 애들이랑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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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자고 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결제하는 사람이 타깃이에요, 선생님.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제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막내 직원이에요. 막내 직원의 나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몇 살이 제일 많을까요? 20대 후반. 네, 정말 조금 더 좁혀서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갈 정도면 얘가 대학원까지 간 것 같네. 자, 군대 갔다 와서 쫙 보니까 28살 남자친구가 제일 많았어요. 자, 타겟이 나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첫 타겟은요. 성남, 분당, 판교 근처의 스타트업 회사에 다니는 28살 남자 직장인이에요. 자, 어때요? 우리 선생님, 사업하셨던 선생님 누구 여기 오프라인 매장 하셨죠? 선생님의 가게 타겟은 누구였어요? 20대 여성.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의 여성. 아, 우리 선생님 그래도 잘 잡으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타겟이 누구였어요? 당구장의 타겟은? 동네 동네 아저씨들. 분. 네, 아저씨들. 자,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제품과 어떤 타겟이 조금 좁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겟을 어떻게 잡냐면 굉장히 넓게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20대부터 60대까지라고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 뭐가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의 수요 조사가 안 돼요.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한 살 차이만 나도요, 언니 동생 하죠. 형 동생 하죠. 한 살 차이만 나도요, 살아왔던 시기가 기간과 그 모든 과거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른 사람 취급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그죠? 20대 초반, 중반, 후반 같을까요? 완전 달라요. 우리 선생님들 50대 초반, 중반, 후반 같나요? 완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타겟은 좁히고 봐야 돼요. 언제까지? 더 이상 좁힐 수 없을 때까지 일단 좁혀야 돼요. 자, 왜 좁혔는지, 얘네들이 그거를 좁히고 나서 뭐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선생님 말이 좀 빠른가요? 원래 한 1.3배속 되는데 오늘 좀 차분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있어서. 네. 자, 선생님들 요 배민 치멀리에 시험이라고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자, 일단 타겟을 정했어요. 28살 남자친구들을 타겟으로 정했으면 그때부터 뭐를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얘네들이 뭐를 좋아하지? 얘네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지? 자, 얘네들의 태그값을 조사합니다. 네, 태그값. 자, 보니까요, 저희 남편은 여전히 치킨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일 잘 먹을 때, 그죠? 이제 월급 받으면 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동네 친구 불러다가 회사 동료 친구들이랑 여자친구 없으면 끝나고 뭐해요? 집에 가기 아쉬우니까 치맥 가서 치맥. 네, 치킨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이가 20대 후반의 남자친구들입니다. 제일 많이 먹어요. 자, 이 친구들이요, 치킨을 먹으러 갈 때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내내치킨 가자 그랬더니 다른 한 명이 정색을 해요. 야, 무슨 내내치킨이야. 치킨은 페리카나지. 자, 그 옆에 친구가 뭐라고 하나요? 야, 무슨 교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그 친구들의 특성입니다. 쓸데없는 거에 고집을 부려요. 내가 치킨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근데 우리 여자친구들은 어때요? 굉장히 상대의 눈치를 많이 보죠. 한 명이 결정도 안 해요. 치킨을 먹자고 했는데 아무도 어디를 가자고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여자친구들은 그래요. 근데 남자친구들은 그런 거 고려하나요? 특히 친하면? 아니죠. 싸웁니다. 그 자리에서. 네. 보니까 김봉진 대표가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맨날 치킨 가지고 싸우더래요. 그래서 아, 그래, 너네 다 치킨 전문가지? 우리가 판 깔아줄게. 판 깔아줄 테니까 여기 와서 시험 봐. 그리고 자격증 시험처럼 여기서 1등하면 1년 365마리 치킨 무료권 쏠게. 자, 그랬어요. 몇 명이 반응했을까요? 여기 롯데 소공동 호텔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행사를 했거든요. 롯데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침을 여기 200명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전국에 저 부산에서 제주에서 저기 막 경상도 목포 다 몇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숫자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지원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본 사람이 다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재밌잖아요. 내가 치킨을 안 먹어봤더라도 재밌죠. 네, 그래서 이 시험이 아주 성황리에 열렸고, 네, 완전 이슈가 됐죠. 내가 지원을 했는데 200명 안에 들었다. 어때요? 200명 안에 들었다. 네, 그 전에 치킨을 많이 사 먹어 보겠죠.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플을 또 사용을 하겠죠. 아, 내가 이걸 많이 사용해서 나 여기 가가지고 꼭 1등 할 거야. 365마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재밌잖아요. 여기서 그냥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경쟁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죠. 네. 그래서 자, 아무튼 200명 안에 들었습니다. 여기 딱 가니까 입구에 치킨의 미래는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있어요. 그럼 요거 보면 어때요? 일단 뭐 해야 돼요, 선생님? 그냥 요거 그냥 지나치나요? 사진을 찍겠죠. 자, 요 행사가 열리는 날 SNS의 모든 태그값은 다 이거였습니다. 배민 치물리에. 자, 치물리에가 뭘 좀 언어 유희한 거예요? 소믈리에 언어 유희한 거죠. 네, 그래서 나 이거 그냥 허접한 데 아니야. 이거 되게 어마무시한 데 온 거야 하면서
순식간에 뭐가 되냐면요. 퍼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계기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알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때 당시 요거를 접하셨다면 관심 가지셨나요? 선생님? 저도 관심 별로 없었어요. 치킨 많이 안 먹으니까. 선생님? 그죠? 그런데 선생님은 관심 가졌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다. 타겟 선생님이야. 그죠? 선생님 같은 사람이 요거를 딱 보면 자극을 받은 거죠. 처음에 요 홍보를 어디에다가 했냐면 SNS에 타겟팅 광고를 누구한테만 돌리냐면 선생님들한테만 돌렸어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돌린 거죠. 당연히 반응을 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그냥 소문이 나서 이미 이제 배달의 민족은 끝났습니다. 사실 요 계기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해 김봉진 대표한테 너 천재다. 이 김봉진 대표가 세미나 와서 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어? 라고 하는데 김봉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 저는 예쁘게 할 줄은 알아도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네이버에서 배운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타겟을 분석하래요. 그리고 그 타겟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분석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에는 마케팅을 잘한다는 걸 제가 그 원리를 5년, 7년 동안 네이버에서 배웠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저 아이디어 아니었고 얘네들이 치킨에 미친 애들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송해요. 애들이고 얘네들이 이걸 열어준다고 하면 막 다 반응을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연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이 배달의 민족이 계속했던 마케팅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네. 계속 자극을 하죠. 얘네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 신춘문예 공모작에서부터 광고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타깃이 조금 더 넓어졌거든요. 두 번째 타깃은 누구냐면은 여성으로 넘어갔어요. 자, 여성일 때 자, 우리 한 번씩 광고에서 이름을 딱 얘기하죠. 자, 전국에 있는 경이들 반응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지, 나 경인데 난 먹을 때가 제일 예쁘지 하면 반응했겠죠. 이게 경이만을 얘기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타겟을 넓혀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 쏨 타겟, 샘 타겟, 탭 타겟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이 28살 아이들이 소문을 내게끔 만들어요. 네. 자,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솜이 있어요. 솜에 우리가 뚫고 가야 돼요. 솜이라는 거는 되게 말랑말랑하죠. 그런데 넓은 면적으로 딱 들어가면 어때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 뾰족한 송곳으로 딱 찌르면요 금방 쏙 들어가죠.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타겟을 좀 좁히세요. 그런 다음에 쏙 들어가서 얘네들이 지들이 막 재밌으면 뭐를 해요? 바이럴을 해요. 지들이 재밌으면 막 홍보를 하죠. 그럼 그때부터 찢으면 됩니다. 그때부터 넓히시면 돼요. 이 원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케팅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야겠다가 딱 감이 잡히세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 그렇구나 싶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자, 우리 시간이 좀 오버가 되긴 했는데 우리 2시까지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아, 거기 사진이 왔는데 신축신경 통장 초보만 원본이랑 PDF 스캔하셔서 주시죠. 원본 돼. 성능 너무 좋고 근데 여기가 신분증은 어떻게 해요? 거기 저한테 보여주셨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진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네.
그게야 근데 한라봉 같은데 그게 아니 설명 같은데 모양은 설명인데 이거 많이 없어. 안녕하세요. 전화 주셨는데요? 연타가 안 돼서. 그건 진단을 받은 건 아니에요. 빨리 잡았구나. 선생님 피곤하시죠? 괜찮으신가요? 네. 자, 텐션을 좀 더 올릴까요? 괜찮으세요? 네. 네. 선생님도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이야기 중에 잠깐 또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 사례를 통해서도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플을 이 서비스를 소개를 할 때 그 어떤 과정에서도 우리 서비스는 이러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광고 마케팅을 통틀어서. 네. 저도
라이한테 어떻게 설득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능을 설명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얘가 기능이 들어왔다고요? 안 들어옵니다. 자, 많은 개발자들이, 많은 창업가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통틀어서 특히나 개발자들이 요걸 가장 못해요. 네. 개발자가 뭐예요? 내가 제품을 개발했거나 내가 서비스를 개발하면 어때요? 그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알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으니까 개발을 했겠죠. 그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듣는지 어쩐지 이거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런데요, 듣는 사람은요, 들려요? 안 들립니다. 과일 주스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라이, 물론 얘가 알긴 알지만 이 말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우리 상세 페이지, 만약에 우리 온라인상에 뭔가를 판매를 할 때, 온라인상에서 무언가 이제 우리 선생님도 활동을 하실 때 앞으로 계속 뭔가를 설명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전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 글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영상으로 또 설득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할 때 우리는 요런 과정, 요 생각이 없으면 계속 뭐를 할 거냐면 우리 제품에 대해 특징, 장점, 단점 이렇게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공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안 들어옵니다, 선생님. 네, 안 들어와요. 선생님만 그렇게 선생님만 그게 좋은 줄 알지, 그거를 막상 보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기능 한 가지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과정, 요게 그냥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요거 하나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만약에 상세 페이지라고 하면은 일단은 마음 열기를 하시고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나중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근데 사실 나중에 이야기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네. 어떤 심리가 있냐면, 자, 제가 지금부터 나머지 시간에는 심리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네. 고객들은 이런 심리구나.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 건데 요 3가지만 딱 기억하셔도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확 느낌이 오실 거거든요. 자, 배달의 민족이 1등이었을 당시 2등이 요기요라고 하는 브랜드였어요. 자, 요기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능만 설명합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쿠폰을 많이 줍니다. 근데 고객들은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1등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기능보다는요, 어떤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일단 이게 생각이 먼저 났고,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그 심리적인 것들에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을 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 이거 뭐 같으세요? 조성모가 누워있네요. 이게 뭐 같으세요? 베개죠. 누워있으니까 베개죠. 그런데 이 형태 자체가 베개일까요? 베개가 아니죠. 근데 요거는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원단 개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단을 개발해 편백 원단이라고 국내 해외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독 개발. 여기서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OEM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해주신 분이 있고 이제 그 특허권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카테고리의 사람들과 박람회도 많이 나가고 해외도 다녀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옆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같이 한 3, 4년 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 고객이 와 이거 진짜 필요하다라고 사는 경우가 손에 꼽아요. 3년 동안. 이거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이걸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저는 그 스토리를 알아요. 옆에 하도 붙어 있으니까. 이 제품은요, 사람이 선생님 몸이 틀어지잖아요. 이렇게 몸이 틀어지는 이유가 자면서 틀어진대요. 네, 절대 이렇게 다리를 꼬거나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20분 이상 그 형태가 유지가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한대요. 근데 우리는 다리를 꼬다가 허리가 아프면 피죠.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어쩔 때가 제일 위험해요? 잘 때. 피곤해서 잘 때. 우리 아침에 막 다 모죠. 이상한 자세로 자면은요, 허리랑 목이랑 이렇게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한 제품이에요.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몸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면 오뚜기처럼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가 있으면 이렇게 오뚜기처럼 다시 와요. 재밌죠? 이게 불편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누우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개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뭐 논문도 쓰셨고 완전 그냥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만 딱 봤을 때는 와 너무 진짜 훌륭한 제품을 개발하셨네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품을 안 사. 자, 목표 달성하셨나요? 이분은 분명히 이 제품을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개발하셨을까요? 이거 개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 거야. 그죠? 우리가 이런 음식을 개발하면 사람들이 먹어줄 거야. 이런 제품을 내가 어디서 갖고 와서 개발하면 뭐뭐 할 거야. 그 사람들은요, 저는 이제 바로 현장에서 봤죠. 이 제품을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근데 안 사. 뭐 왜 안 살까요? 자, 어떤 심리가 작용해서 요걸 안 샀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지금 제가 기능을 설명했죠. 제가 설명하니까 기능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기능을 알았다고 해도 요거 쉽게 사실까요? 가격은 129,000원. 네. 효과가 좋은 줄 알지만 쉽게 안 삽니다. 이게 선생님 정답. 선생님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제품을 구매할 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합니다. 네, 군중 심리.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정말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개인보다는 집단을 그리고 나보다는 주변의 눈치를. 네, 나의 소신보다는 우리 다 X라고 할 때 우리 선생님도 O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효과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베개라고 하는 키워드, 베개라고 하는 이미지에는요, 이 이미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좋은 줄 알지만 안 삽니다. 그런 제품이 세상에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요거 원리만 딱 아셔도 앞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지만 마케팅이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가 딱 나와요. 이걸로 시간 정말 많이 버리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찾아가 보면요 어마어마한 제품을 막 개발했어요. 근데 안 팔릴 것 같아. 이거 팔릴 것 같지?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안 팔릴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딱 봐도 안 살 것 같아.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뭔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거 과연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인가? 들어가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인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럼 새로운 거 개발하지 말아라. 우리 일단 새로운 거 자체 아이디어도 사실은 잘 없었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싶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제품 개발의 영역이 아니라 마케팅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마케팅이 안 돼요. 아무리 잘하셔도. 네. 마케팅이 심리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금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지금 전 카테고리 통틀어서 제품이 조금 없다. 막 이걸 경쟁 강도라고도 막 표현하거든요. 경쟁 강도가 낮다라고 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있다. 이거는 블루오션이다라고 하는 사람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블루오션 없습니다, 선생님. 특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있죠. 네, 온라인 시장이 지금 뭐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쳐도요 포화 상태가 아닌 데가 없어요. 선생님 쫀뜨기 아시죠? 쫀뜨기 온라인상에 몇 개 파는 줄 아세요? 상품 몇 개 온라인인지 아세요? 정말 많이 올라 30만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쫀뜨기가.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이런 텀블러 이런 건요 원피스 며칠 전에 쳐보니까 100만 개 올라와 있던데. 네,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나? 이거는 더 최악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카테고리 포화 상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기존의 대세를 이루고 잘 기억하세요. 기존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한 차별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제품으로만 치면. 그러면 요거를 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딱 여기 볼펜이 있네. 제 관심이 많은 볼펜. 자, 선생님 요거 모나미 볼펜 아시죠? 요거 모나미 볼펜. 요거 많이 사용하시죠?
가정에서 다 있으시죠? 근데 요거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똥 있죠? 똥 나오잖아요. 막 손에 묻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 어른들은 괜찮은데 아이들이 여기 눈에 들어가면은 실명할 수도 있어요. 엄청 독해요. 아시나요? 모르셨죠? 요거 당장 버리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 쓰고 계시네.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볼펜을 하나를 개발했어요. 요거 지금 하나에 500원인데 저는요 450원에 개발했어요. 네, 그거 사실 건가요? 안 사실 거예요? 요거 제가 개발한 건요 이 똥을 먹어도 돼요. 그만큼 안전해요. 사시겠죠? 이거보다 더 저렴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요거를 30년 동안, 40년 동안 요 볼펜을 사용하셨습니다. 선생님들, 그죠? 그런데 요 볼펜을 사용을 내가 너무 이제 익숙하게 사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잠깐 볼펜이요? 제가 제품 개발했어요. 똑같은데요. 색깔이 조금 더 예뻐요. 나는 이거를 너무 익숙하게 사용했는데 조금 더 이뻐요. 이거 사세요. 조금 비싸긴 한데 이거 예뻐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나요? 아, 예쁜 줄은 알겠는데 귀찮아. 나 이거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기본 심리예요. 또 내가 익숙한 거에서 새로운 걸 넘어갈 때 그 저항이 있죠. 약간 익숙해질 때까지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또 귀찮아. 그래서 그냥 과거에 하던 거 할래 라고 하는 게으른 심리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제품 좋아요 라고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대부분이 접근을 하냐면 우리 거 좋아요. 그거 좋은데 우리 것도 좋아요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기존에 이거 사용하시죠? 근데 이거 문제 있어요 라고 할 때는요 그래? 얼른 다 갖다 버려. 집에 내가 이 100개를 사놨는데 그거 다 버려. 그리고 그거 뭐야? 하고 삽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생존 본능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웬만하면 사람은 안 움직여요. 선생님 사람 잘 안 바뀌고 안 움직이죠? 네.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서 요리 6가지인가 7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죠. 희노, 슬픔, 기쁨, 화남, 놀람, 공포 이런 것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긍정의 감정이에요. 행복.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감정은요 웬만하면 잘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뭐가 막 바뀌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만약에 공포를 느껴요. 혹은 막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럼 뭘 해요? 무언가 액션을 취하죠. 자,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오로지 한 가지, 네, 그냥 좋다의 감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적극적인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데 그 행동만 그냥 즐기고 만다. 자, 요런 이제 자료가 있거든요. 요건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심리학의 아주 기본입니다. 아주 첫 장에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방금 요 볼펜 사례를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네. 어떻게 해요? 기존에 새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거 들어가지도 않는 영역으로 하지 마시고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있죠? 그 제품에서 뭐를 찾으시면 돼요? 그거를 바꿔야 되는 문제점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개발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거기에서 넘어오세요 라고 설득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시대예요. 마케팅은요 선생님 시대마다 계속 변합니다. 안 변하면 말이 안 돼요. 그죠? 살고 있는 그 공급도 다르고 수요도 다르고 시대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계속 변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좋다고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 대기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LG랑 삼성이 있습니다. 우리 가전제품 사실 때 고민하시죠? 할 때 LG에서 식기세척기를 개발했어요. 야, 이제 설거지 하지 마세요. 우리의 LG 하면 기술력이죠. 백색 가전은 LG입니다. 저도 LG 샀어요. 네. LG입니다 하고 LG는 막 기술력으로 막 빡빡 밀죠. 그런데 삼성에서 뭐라고 이제 마케팅을 할까요? 삼성에서 식기세척기 너네가 시장 만들어서 잘했어. 그런데 LG 거는 구립니다. 우리 건 예뻐요. 그죠? 우리는 지금 트렌드인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색깔을 변할 수 있는 그런 걸 합니다. 자, 그런데 LG는 뭐라고 하나요? 우리도 예쁜데 우리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뭐만 해요?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네, 뭐만 이야기하냐면 지금 상대방이 못하는 것만
계속 보완해서 만들고 보완해서 만들고 결국에는 상품의 퀄리티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생태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LG 그거 좋은데 우리 것도 좋아. 이거 안 들어옵니다. 그거 좋은데 너네 이거 진짜 못하잖아. 야 우리한테 와. 너네 그거 야 그거 집에다 놓으면 너무 구려. 자 이렇게 계속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네, 지금은 또 더 이런 과정들이 선생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더 쉽습니다. 제일 쉬워요. 자, 오프라인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상권이 중요하죠. 네, 500m 상권, 1km 상권에 같은 카테고리, 같은 업종 분석만 하시면 됩니다. 1등하고 있는 데는 여기, 2등하고 있는 데는 여기, 3등하고 있는 데는 여기. 자,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 셋에서 다 이렇게 공통점, 특징, 장점 이렇게 있는데 단점이 보이겠죠? 네, 그 단점을 개발한 것만 하셔도 우리 선생님은 처음부터요 매출이 나오는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곳을 이용했던 고객을 데리고 올 수 있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아예 시장에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네는 이거고 너네는 이거고 너네는 이거야? 나도 이거야. 다른 색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인데 나는 초록색으로 할 거야. 안 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빨간색인데 약간 검은색이 있네. 노란색인데 검은색이 있네. 주황색인데 검은색이 있어. 오케이. 요거 단점들 싹 모아서 우리의 이건 특징이야. 이렇게 해야지 온다고요. 자, 아시겠죠? 지금 벌써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선생님? 첫 번째? 아예 없는 거. 자, 요거는 제가 어떤 영역이라고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냐면 발명의 영역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발명가 협회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결국엔 사업을 정리하셨습니다. 개발 기간부터 판매까지 한 10년 걸리셨대요. 네, 근데 정리를 하시고 또 제품 하나 개발하신다고 하시길래 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만하고 사람들이 몰라줘. 본인의 탓을 절대 안 해요. 사람들이 몰라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우리 선생님은 또 이런 제품 개발하실 거면 이제는 뭐 무지 외반증을 뭐 이렇게 뭐 하는 무슨 신발을 개발하시겠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제품 개발 그만하시고 개발하실 거면 사업하지 마시고 발명가 협회 가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왜 발명가 협회로 가라고 하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발명하면 안 됩니다. 마케팅이 안 돼요. 뭐를 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발명은 안 된다. 발견하셔야 된다. 어떤 발견이요? 문제점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키워드를 쳤을 때 일단 1페이지에 나오는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브랜드, 제품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게 먼저 돼야 나중에 뭐 포지셔닝 맵을 만들어라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론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요거 이전에 먼저 요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좀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맞아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으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케팅은요 선생님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마케팅은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 마케팅은 아이템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채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절대 안 바뀌는 건 뭘까요? 사람의 심리는 안 바뀝니다. 네, 저거를 선택할 때 어떠한 동기에 선택을 하는가,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 이런 사람한테서 우러나오는 거는 잘 안 바뀝니다. 네, 약간씩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공부 많이 깊이 있게 하면 어떤 변수가 있어도 선생님들 그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 꼭 기억하시고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한 3년은 버린 시간이었어요. 자, 이 제품은 11년 전에 요거를 개발을 해서 정부 지원 사업 800만 원짜리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이게 좀 부끄럽지만 우리 강의 때문에 제가 그냥 노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의 자궁 형태를 닮은 아기 보낭이에요. 현재는 이런 제품 좀 어색하시죠? 아기 있으신 선생님들? 이게 뭐냐면 아기가 저희 첫째 딸이 안 떨어져서 정말 신생아 시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떨어질까 하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오셔가지고 이불을 돌돌 말아서 이렇게 야 엄마가 안고 있다고 생각해 했더니 얘가 5분 10분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논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품을 안 떨어지는 건 자궁에서 태어나죠. 꽉 이렇게 안락감,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가 폭 들어갈 수 있는 침구, 이렇게 이동 가능한 침구를 처음에 이 형태를 생각해서 뭐 그냥 이렇게 주변에 좀 아줌마 이렇게 뭐 가봉하시는 분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어로 정부에서 800만 원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원단을 판매 원단으로 바꿨고 그걸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전시도 나가고 막 요 원단을 베이스로 막 사업을 막 여러 개 했거든요. 3, 4개월 동안, 3, 4년 동안. 그런데 저는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이 조성모 베개처럼 안 팔렸어요. 안 팔렸어. 왜 안 팔릴까요? 아기를 낳았을 때 사야 되는 필수품에 이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장에 이 제품이 형성이 안 되어 있던 거였죠. 이것 또한 그 사람들 눈에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었어요. 이거 뭐야? 좋은지는 알겠는데 가격이 비싸지도 않았거든요. 좋은지는 알겠는데 다 안 사니까 안 사. 근데 저는 이걸로 초반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한 2년 고생하다가 3년 차쯤 됐을 때 이게 갑자기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완만하게 났다면 어느 정도 소문이 누적이 돼서 판매가 됐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제이커브를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슈퍼맨이 돌아왔어요라고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연예인 부부가 역류방지 쿠션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아기가 이제 젖 먹고 역류하죠.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놓는 쿠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퍼진 겁니다. 시각적으로 이제 저거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시장이 생겼어요. 이 제품을 보는데 형태가 다르거든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데 이거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 역류방지 쿠션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써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 사람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근데 이거 역류방지 쿠션 막 시장에 10개, 20개 나왔을 때 그거보다 더 좋은데? 야, 그거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건 2달, 2년 사용할 수 있대. 그 사람들의 단점이 장점이 된 제품으로 해서 역류방지 쿠션으로 해서 얘가 팔렸어요. 그러면서 얘가 어디로 갔냐면 편백원단이잖아요.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매출을 베이스로.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아주 잘 나갔어요. 네. 이거를 통해서도 전 느껴요. 제품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변했어요? 시장이 변했죠. 네. 없는 시장에서 있는 시장으로 변했더니요. 이게 오히려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업그레이드한 그런 차별성 있는 제품으로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때도요. 과거에도 좋은 줄은 알았고 딱 보면은 이제 둘째 엄마들 같은 경우 필요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알았고 나중에도 좋다고 느낀 줄 알았는데 시장이 없다라는 건 엄마들의 그 지갑을 열고 안 열고의 문제 그 기로에 있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저는 제가 느끼기도 했고 주변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또 뭐까지 또 생각하냐면 마케팅을 할 때 선생님 특히 온라인상에서 뭐를 한다고 할 때는 시장이 곧 온라인상에서 키워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키워드. 그죠? 키워드. 자, 키워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키워드. 자, 오프라인은 키워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은요. 키워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한지를 제가 잠깐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몇 달 전에 한 분이 컨설팅을 하는데 이분이 강아지 용품을 판매를 하세요. 개발을 하셔가지고. 근데 강아지 용품은 어떤 시장이에요, 선생님? 잘 팔리는 시장이죠. 벌써 육아용품 시장의 3배를 넘어선 시장입니다. 시장이 매우 커요. 네, 그만큼 반려견을 많이 키웁니다. 반려견, 반려묘. 저희 집도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집은 도마뱀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조금 독특해요. 네.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심지어 네이버 채널에 1페이지에 올라와 있대요. 선생님 1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품 치고 한 달에 순수익 1,000만 원을 못 번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말은 1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돈을 꽤 잘 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1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왜 어떤 게 문제예요? 한 달에
본인이 가져가는 순수익이 100만 원 조금 넘으신 상황이었어요. 자, 직원 딱 한 명 있고, 자, 그럼 매출이 한 350 정도 나오는 상황인 거죠. 이제 아 그래요? 아, 뭐가 문제일까? 근데 상품이 딱 들어왔을 때는 이 상품이 왜 돈이 안 되지? 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뭐였냐면 수위였어요. 고양이 수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중에서 지금 두 군데가 그분 제품이에요. 네. 이미지도 예쁘게 찍으셨고요. 아주 예쁘게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요거를 개발을 하셨고 가봉도 직접 하시고 네 퀄리티도 엄청 높아요. 그리고 일단 강아지 수위에서 1페이지 올라왔죠. 아 근데 왜 돈을 못 버는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키워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사이트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키워드 마스터에서 고양이 수위를 그럼 한번 쳐볼까? 보니까 한 달에 고양이 수위를 검색하는 사람이 180명인 거예요. 자, 180명. 이건 뭐예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180명한테 1페이지 6명이 나눠 가져야 돼요. 아주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다 100% 산다. 자, 100% 사는 일은 없어요. 많이 나오면 30%의 전환율이 나오거든요. 30%라면 10명 중에 3명 사면 아주 잘 팔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180명이면 한 사람당 30개씩 본다. 그죠? 30개에서 그럼 30개 다 팔아도 30명한테 노출해서 30명 다 팔아도 매출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매출이 이 정도 나오겠네요. 저한테 어떻게 알았네요. 시장이 이렇잖아요, 선생님. 시장이. 자, 근데 요거를 언제 알았어요? 이미 다 개발하고 2년 정도 팔아보고 나서 알았어요. 몇 분 안에 해결했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거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은요 온라인상에서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 수위 자체 키워드를 안 쳐요. 시장이 없어요. 요거는 선생님 사람들이 그 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이 시장을 개척을 하시던가 네, 아니면 다르게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일단은 온라인은 포기를 못 하신다고 해서 제가 고양이 수위 말고 강아지 수위로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랬어요. 강아지 수위. 키워드를 바꾸라는 거죠. 조금 낮죠. 180에서 930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강아지 장리로 넘어가니까 6,000개로 뛰죠. 네, 선생님은요 같은 제품인데 그죠? 시장을 다르게 했죠. 180개 시장이 있고 6,390명이 노출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우리 플레이스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할 때 요즘에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고 갑니다. 해보고 갈 때 그 사람이 네이버라는 거는 키워드 로직이에요. 키워드 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잘못 넣는다. 그러면 아예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제품이지만 우리가 여기 근처에 여기 안산 뭐 재래시장 있나요? 제일 큰 재래시장?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저기 해남 땅끝마을 저희 친척 누가 사시는데 거기 옆에서 매장을 차릴 것인가? 그 차이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마케팅을 해야 돼요? 강아지 장례에서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죠? 아예 생뚱맞은 키워드는 아니죠. 장례 용품이잖아요. 수위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이템 개발부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부터 이 키워드까지 요거는 항상 같이 마케팅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중요하겠죠, 선생님. 시장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 가능하면 좀 큰 시장에 들어갑시다. 물론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 큰 시장은 아무래도 경쟁 강도가 심하지 않나요? 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죠? 키워드가 클수록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경쟁은 당연히 심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1페이지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1페이지에 올라가거든요, 선생님. 시장이 막 박 터진다 그래서 어떤 건 1페이지 금방 올라가고 어떤 건 1페이지에 못 올라가고 이건 아니에요. 네, 제가 채널도 해보고 저도 스마트 스토어 하거든요. 해보니까 그 싸움은 아닙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1페이지를 제외하고 2, 3, 4, 5, 6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제품들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어떤 마케팅의 원리만 딱 아시면 1페이지에는 어떤 시장이 다 올라갑니다. 네, 다 올라갔을 때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 시장은 좀 더 큰 시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세 페이지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매출이 많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온라인상의 매출을 4배 정도 올렸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마케팅 어디로 해야 돼요? 요거의 타겟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아지가 하늘 아래 갔어. 자, 우리 사람도 수의를 미리 사고 영정사진 미리 찍고 그런 과정 자체가 좀 불편하죠. 네. 저희 이제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뭐 이렇게 함 같은 거 미리 구매 안 하시고 다 현장에서 하시더라고요. 왜요? 미리 준비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만약에 돌잔치를 해야 돼. 그럼 뭐를 해요? 1년 전부터 준비하죠. 애가 태어나자마자 준비합니다. 좋은 일에 있어서는요. 미리미리 준비해요. 왜냐면 그 과정도 즐겁거든요. 근데 안 좋은 일은요. 미리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타겟이랑 연결되나요? 당연히 연결되죠. 타겟의 특징. 이것의 타겟은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반려주의 주를 좀 분석을 해보면 어디서 사는지가 나와요. 온라인상에서 미리 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로 빠지셨을까요? 강아지 장례식장으로 영업하라고 제가 이제 권해드렸는데 이분은 또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다니시더라고요. 부산부터 쭉 올라오셨대요. 훑어서. 네. 그래서 몇 군데 넣으셨는 줄 아세요? 8군데 넣으셨어요. 매출이요? 많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타겟에서 계속 좀 파생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타겟을 이해하는 건 이만큼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은 어디서 좀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연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 한 번 더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시간이 너무 금방 가도 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 네.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우리 지금 만약에 선생님들이 사업을 좀 해보셨거나 네, ING 중이시라면 막 질문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선생님. 온라인으로 위탁 배송이라는 걸 하고 있어서 네, 위탁 판매하고 제 있습니다. 물건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네. 하는 형식이라서 네.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 이런 방법 혹시 있을지. 자, 우리 선생님들 위탁 판매 관심 있으시죠?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자, 위탁 판매는 일단은 내 상품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든 상품을 도매로 가져오건 공장에서 가져오건 해서 내가 채널에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탁 판매는 4년 전, 5년 전에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었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위탁을 해야 되나? 자, 그런데 이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변했어요. 공급도 많아지고 공급도 많아지고 그리고 수요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공장의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그죠? 일단은 판매하는 사람 너무 많이 생겼죠. 네. 근데 위탁 판매는 일단 선생님이 뭔가 다르게 보이게끔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격 경쟁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네이버 채널이라는 곳에서는 뭐를 해요? 최저가를 노출해주죠. 그래서 내가 10원이라도 싸야지 내게 노출이 돼요. 그런데 자, 그래도 그러면 내가 그래 최소한의 마진으로 좀 많이 팔면 되지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요. 온라인으로 파니까 이렇게 좋네. 온라인? 그럼 우리도 직원 한 명만 쓰면 되네. 공장에서 직접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최저가는 누가 돼요? 공장이 되겠죠. 그죠? 직접 생산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최저가로 내가 가격으로만 승부를 하기에는 사실 위탁 판매는 끝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제품이지만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에 관심을 가지시면 저는 위탁 판매건 사입이건 제작이건 네, 잘 하실 수 있다라고 봐요.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가 백화점에서 이 상품을 노출을 당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노출을 당했어요. 그럼 어때요? 가격이 당연히 달라도 수요가 일어나죠. 네. 위탁 판매는요, 선생님 마케팅 진짜 잘하셔야 돼요. 위탁 판매 제품 그대로 가져와 상세 페이지 그대로 팔고 똑같은 상품으로 이렇게 오픈한다? 그러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상황이에요? 국내 공장에서 넘어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해요? 직접 중국에서 사버리죠, 그냥. 해외 구매하잖아요.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도 막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벗어나시기보다는 경험을 충분히 하시고 위탁은 장점이 있습니다. 유통의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부담 없이. 처음부터 사입하면 일단 사야 되고 목돈이 들죠. 제작하려면 또 더 큰 금액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 판매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충분히 경험해보세요. 경험해보시고 왜냐하면 자본이 거의 안 드니까. 무자본 아니에요. 소자본 들어요. 일단 내가 구매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요. 네, 요 무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소자본으로 그리고 뭐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도 없이 하기 때문에 그걸로 경험해보시고 네, 사입, 제작 이렇게 넘어가시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마케팅 공부 잘 하셔야 돼요. 네, 마케팅 하시면 위탁하시는 분들도 제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좀 답이 되셨나요? 제가 여기 이제 유통 MD 과정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수업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위탁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고 거기에 사입 넘어가는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쭉 풀어드리거든요. 그 중에서 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좀 또, 네. 타겟팅이 변했을 때 네. 저희가 20대 초반에 여성을 타겟팅으로 잡았는데 네. 실제 구매가 남성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네네. 30대 초반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타겟팅을 바꾸려고 하면 아예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네. 갈아엎기에는 애매한 상황인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타겟팅을 같이 가서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이거 갈아엎어야 되는 건지 네. 지금 고민되시죠? 네. 아, 선생님 이렇게 현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생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네? 근데 타겟을 정하면 그 타겟에 따라서 사실 제품도 만들어지고 여성이 타겟이었으면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이 여성들이 자주 활용하는 채널에서 활동을 했겠죠. 거기에서부터 쭉 모든 것들이 풀리는데 이게 뒤집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저라면 선생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꾸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그런데 바꿀 경우에 너무 이제 그 위험 부담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같이 가시되 그래도 처음에는 한 가지로 좀 모셔야 돼요. 한 가지로 가셔야 돼요. 타겟을 좀더 중심을 네. 남성 쪽으로 아예 가는 느낌으로 으로, 네. 가야 되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럼 타겟을 좁히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메뉴나 뭐 제품 이렇게 할 때 고민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내가 음식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람 욕심상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도시락집을 하려고 해요. 아니 분식집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떡볶이를 너무 잘 만들어서 떡볶이집을 하려고 하는데 팔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오뎅 없어요? 물어봐요. 그럼 갑자기 뭐가 생겨요? 오뎅도 팔아볼까? 오뎅 넣어요. 순대 없어요? 순대 넣어요. 뭐를 넣어요? 갑자기 메뉴가 막 이렇게 늘어납니다. 결국엔 뭐가 돼요? 김밥 천국이 됩니다. 그렇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이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여기 기존에 내가 가던 데는 떡볶이도 팔고 순대도 팔고 오뎅도 팔아요. 네,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아, 떡볶이 먹으러 가야지. 근데 옆에 뭐가 생겼냐면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전문점이 생겼는데 떡볶이 딱 하나만 팔아요. 자, 어때요? 여기를 이용했더라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자, 이건 어떤 심리냐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네, 우리 특히 이것 또한 한국 사람들이 좀 강해요. 결정 잘 못하거든요. 네, 우리 식당에 딱 갔는데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옆에 수제비가 있어. 아, 수제비 맛있겠는데? 싶으시죠?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옆에 짬뽕이 있어. 그래 짭짜면이 생긴 거잖아요. 탕수육도 맛있겠는데 탕수육 너무 많은데 이런 결정을 잘 못하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메뉴 하나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속이 편안합니다. 그죠? 어차피 난 저거밖에 시킬 수 없어. 자, 요거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저거를 얼만큼 어느 정도 잘하길래 저거만 팔아? 네, 요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내가 옷을 팔아요. 그런데 까만색도 예쁘고 하얀색도 예쁘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예쁘고 다 예뻐요. 그런데 다 예뻐서 이 모든 색깔을 다 개발해서 파는 사람이 있고, 자, B라는 사람은 그냥 까만색 하나만 팝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 완벽하게 다른 결과물이 나거든요. 일단은
A라고 하는 요 빨간색도 팔고 파란색도 팔고 초록색도 팔고 까만색도 파는 요 사람들은 자, 고객이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자, 원피스를 사러 들어와요. 나는 까만색을 살 거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델이 노란색을 입고 있네? 그럼 어때요? 아, 노란색이 예뻐 보이네. 그죠? 나 노란색 없네. 노란색 살까? 아, 근데 화이트가 좀 예쁜 것 같네? 까만색은 이미 안 들어왔어. 그죠? 그런 상태에서 엄마 밥주하면 아, 이따가 자기 전에 결정해야지 하고 갑니다. 자, 이탈이 일어나죠. 네, 소비자로 하여금 들어왔을 때 빨리 결정하게 전환을 빨리 일으키는 것도 마케팅 핵심입니다. 내가 많이 만들고 싶어도 하나만 만드셔야 돼요. 자, B는요? 까만색 사러 들어왔는데 까만색 하나네요. 그러면 또 편안합니다. 그죠? 어차피 난 까만색을 사려고 했는데 모델도 까만색을 입고 있고 까만색이 베스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것 또한 심리예요. 네. 선생님 마케팅은요 별게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 생각해보면 알아요. 근데 공급자만 딱 가면이 어때요? 빨간색도 팔고 싶고 노란색도 팔고 싶고 하얀색도 찾을 것 같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여기 공급자와 소비자 왔다 갔다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 가장 잘하는 사람 한 명 있는 데다. 사업가 저는 1등 사업가다. 세계에서 1등 사업가다. 요식업에서는 백종원 따라갈 수 없죠. 네, 백종원님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역지사지죠. 사장님이라면 이거 여기 이거 드시겠습니까? 골목시장 나와서 가장 많이 하는 멘트가 이거예요. 계속 소비자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메뉴를 많이 만들고 싶지만 왜 한 가지로 해야 되는지, 온라인상에서 메뉴 이것저것 많이 팔고 싶지만 왜 한 가지만 팔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희가 그 여자분들 생각해서 네. 맛을 다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아 맛을 다양하게 하셨어. 메뉴는 단일인데 맛을 네. 다양하게 했어요. 고를 수 있는 걸 많이 줬어요. 네, 네. 남자분들이 와서 고르기를 싫어하지. 고르기 싫어하죠. 선생님, 남성이 타겟이었을 때, 여성이 타겟이었을 때 이거는 진짜 제가 한 6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완벽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에요. 네. 고르시기를 너무 싫어하셔서 네. 그러면 남성분이라면 그냥 드실 테니까 가져가자. 가져가세요. 네, 근데 마케팅은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맞춰서는 되는데 선생님 잠깐만 아까 아이템이 뭐라 그랬죠? 저희는 치킨집 닭강정이에요. 닭강정. 닭강정. 네. 닭강정이라서 남성을 타겟을 안 했어요. 네. 치킨이었으면 좀더 그랬을 네. 텐데 어쨌든 여자분들 네. 잡았는데 이제 남성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매를 많이 네. 하시는데 메뉴는 단일 닭강정인데 단일 닭강정이신데. 맛이 네. 다양해지니까 네. 못 고르시고 이제 들어왔다가 고민하다가 네. 이제 전화하다가 나가시고. 남성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메뉴는 진짜 단순하게 가셔야 되는 게 맞고 결정하는 것 좀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또 있어요. 남성 제품은요. 추가 제품을 달면 달수록 매출이 올라갑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거 통계 자료로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40만 원짜리 빔 프로젝터를 팔아요. 그럼 거기 추가했다가 10만 원짜리 요거 화면 팔잖아요. 100인치짜리 화면 팔면요. 요거 100% 나갑니다. 세트로. 네. 무슨 심리냐면 40만 원짜리 사는데 10만 원짜리 좀 싸 보이거든요. 단순 순간 계산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제품을 계속 붙이면요. 이거 살까? 그래? 어차피 건전지 필요할 때 이거 사는데 여자들은요. 이거 따로 사면 쌀 거야. 라고 하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게 확 작용을 하거든요. 따져요. 근데 남성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네. 평균적으로 그런 심리가 있다. 그래서 조금 타겟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심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매장 갔는데 남성분들은 옆에 붙는 순간 나가요. 관심을 안 가져야 돼요. 또 그런 것들도 있죠. 네. 그리고요, 또요, 남성들이 사실 팔긴 더 쉬워요. 닭강정이다. 그러면 입에다가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 맛있네.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살 거 2개 삽니다. 네, 입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성들은요, 아, 저 이빨 닦았어요. 안 먹어요. 오히려 까칠하게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리 안 만들어 놓거든요. 아, 그렇죠. 네, 닭강정은. 네. 보면은 지금 마케팅은 지금 제일 네. 고민 상황이어서 플레이스는 좀 하시나요? 그 해야죠. 플레이스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플레이스는 네이버 자체에서 플레이스를 홈페이지처럼 관리하도록 만들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만 조금 관리하셔도 저는 온라인상에 이제는 레드오션이고 블루오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 꼽자면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노베이스다. 근데 자본금이 좀 있다. 그러면 더 빨리 성장하는 건 사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입니다. 네.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아직 좀 설렁설렁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잘 못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소상공인 선생님들의 특징이 그래요. 현업으로 매일매일 이제 노동의 가치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선생님 플레이스 그리고 타깃을 조금 잡는 타깃이 남정이다. 그러면 문구도 달라져야 되고 거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돼요. 네, 조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주시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가는 제 멘트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이론이라고 하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질문 주시면 좋습니다. 네. 시간이 2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네, 2시간 동안 재미있게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질문 없으시면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3시에 또 수업 있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